김대호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 및 세법 34번을 풉니다. 자, 34번은 지문이 아주 길죠. 문제 지문이 많을 때는 무조건 통과하셔서 다른 문제를 먼저 풀고 마지막에 푸시는 전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길 때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가 없죠. 여러 번 문제를 읽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바로 다른 문제를 풀고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를 푸는 전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34번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정형적인 문제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문제 중에 특수관계인에 관련된 증여하고 포함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했을 때 그 증여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인 특수관계인, 그리고 기타 특수관계인의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자,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자가 5년 이내 양도했을 때는 증여한 사람의 취득 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2월 과세를 한다고 그럽니다. 자, 증여한 자의 취득 기간을 산정을 합니다. 2월에서.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에 관련된 증여로 인한 5년 이내 양도했을 때는 증여세를 내는 것을 필요경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증여세를.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여전히 증여받은 자, 수증자가 5년에 양도했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배우자 을 또는 직계 좀비속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갑과 을이 연대해서 납세할 의무가 없죠. 죄를 지은 건 아니니까.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에게 증여하고 나서 5년 이내 양도했을 때는 자, 증여세를 냈던 그 세금은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고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인 그 증여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증여한 자가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진 않죠. 자, 그런데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이 아닌 기타 특수관계, 사촌, 동생이 된다든가 또 형제, 자매가 됐을 때 형제, 자매는 배우자가 아니죠. 형제, 자매나 사촌, 동생에게 증여했는데 이 증여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는 증여 자체를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여 부인이라고 그러죠. 자, 부당행위 계산 문제로 들어갑니다. 부당행위를 했다는 문제로 인정이 된다 이거죠. 이게 증여 부인인지 아니면은 증여를 인정해서 2월 과세를 하는 것인지 반드시 지문에서 파악만 하면 되죠. 자, 그럼 3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거주자 갑은 2016년 10월 20일 취득한 토지 취득가액 1억 원 등기한 거죠. 동생인 거주자, 특수관계인이죠.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아니죠. 동생인 거주자에게 2019년 10월 1일 날 증여를 했습니다. 시가 3억 원에 등기한 것이죠. 자, 을은 해당 토지를 5년 이내 2022년 6월 30일 특수관계가 없는 병에게 양도했답니다. 양도가액은 10억 원입니다. 자, 양도소득은 을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니까 큰 걸로 적용하겠죠. 그래서 직접 갑이 병에게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로 계산하는 말입니다. 증여가 부인됐죠.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동생에게 증여했는데 증여를 받은 자가 5년 이내 양도했을 때는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문제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두 종류가 있죠. 지문에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에 증여를 했는데 5년 이내 팔면 증여 자체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증여 자체를 인정하니까 필요경비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도 증여받은 자가 양도한 걸로 인정을 합니다. 증여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증여한 자, 원래 갑은 을과 연대해서 납세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이 아닌 일반 형제 자매와 사촌 동생인 기타 특수관계인은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환급 처리로 환급해 줍니다. 자, 반드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기타 특수관계인일 때. 그래서 이 문제는 기타 특수관계인 동생에게 증여해서 5년 이내 양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양도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기타 특수관계인은 증여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게 틀렸죠. 환급 처리를 해줍니다. 필요경비에 절대 산입하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틀린 문장입니다. 그리고 증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도 증여해준 자가 납세 의무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양도했던 동생과 증여했던 갑이 동시에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갑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을도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데 당연히 납세 의무자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 직접 병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갑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갑과 을은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갑이 병한테 직접 파는 걸로 인정되기 때문에 증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갑의 취득일로부터 을의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합니다. 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특수관계인 증여받고 나서 5년 이내 파는 것도 나머지는 기타 똑같습니다. 증여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갑이 취득 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증여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특수관계는 필요비에 산입되지 않지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관련된 것은 증여세도 필요경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도 배우자가 파는 걸 그대로 인정하니까 납세 의무자가 배우자, 증여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동생이나 기타 특수관계는 납세 의무자를 갑으로 인정합니다. 을은 연대해서 책임을 질 뿐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34번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거주자 갑은 2016년 10월 20일 취득한 토지를 동생인 거주자에게 2019년 10월 1일 증여를 하였다. 동생인 거주자에게 증여했다는 것이 기타 특수관계입니다. 이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1번이 틀린 말입니다.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환급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은 동생이 해당 토지를 2022년 6월 30일 특수관계가 없는 병에게 양도하였답니다. 이에 관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 1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증여세는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급 처리된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부터는 똑같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갑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소급해서 인정이 됩니다. 3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자, 을도 책임을 져야겠죠. 거주자 을이 동생이 증여를 받아가지고 5년에 팔았으니까 파는 주체로서 동생 을이 맞기 때문에 을도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증여를 받아서 팔았을 때는 자기가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증여받은 자가 되지만 기타 특수관계는 납세 의무자를 갑으로 때립니다. 증여한 자로 때리죠. 자, 그거 차이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납세 의무자가 그 자신이지만 배우자가 아니고 직계 존비속이 아닌 기타 특수관계, 형제자매나 동생일 때는 납세 의무자가 자신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증여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갑과 을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지고, 그리고 4번 갑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생, 형제, 자매의 증여를 하는 경우에 차이점이죠.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와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증여세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기타 특수관계, 그리고 기타 특수관계는 납세 의무자가 자신이 아니라 증여해줬던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것. 하지만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증여는 자기 자신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양도한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리고 증여세도 인정이 되니까 필요경비에 산입이 됩니다. 하지만 동생, 형제자매 특수관계에는 증여세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하면 틀려요. 자, 특수관계인이 기타 특수관계인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인 특수관계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34번 지문이 길어도 동생이라는 단어만 딱 보이면 기타 특수관계인이겠다. 증여세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자기가 아니라
증여해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죠. 갑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고 당연히 3번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갑이 납세 의무자니까 2번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5번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갑의 취득일로부터 을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1번은 틀렸죠. 자, 기타 특수관계는 증여세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가 틀린 말이죠. 증여세는 환급 처리가 된다. 자, 3, 4번 아주 어렵고 중요한 문제죠. 자, 기타 특수관계인지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의 특수관계인지를 골라야 차이점이 나옵니다. 자, 3, 4번 정답 틀린 거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법무사 공인중개사 경매 권리분석 강의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이론과 부동산 투자 관련 개인별 또는 그룹별 투자 실전 강의를 원하는 분은 특별히 개인별 투자 실전 강의 수강을 개인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